안녕하세요. 형준TV의 전형준입니다. 여러분, 단호한 회피형 남자와 재회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인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제 주변에도 회피형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려고 쩔쩔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상담해줘서 6개월 동안 재회 실패했던 친구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차라리 헤어지고 바로 고민 상담을 받았으면 6개월 이상 아끼고 마음도 편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오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피형이라고 불리는 남자들도 다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고 잠수를 3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은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예시로 싸우다가 여러분은 바로 대화로 풀고 싶은데 바로바로 대화하고 상대방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유형이 있죠. 아니면 기분 나쁜 거 서운한 거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는 유형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회피형 남자에 대해서 특징부터 재해까지 다룰 건데요. 보통은 회피형 남자 특징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사실 불안이 많은 사람, 급발진하거나 상대방의 단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깊게 안 빠지려고 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바로 이별을 생각하는 사람 등등 얘기가 많은데요. 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회피형으로 만든 경우와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가 더 본인의 상황에 가까운지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그 사람을 회피형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본인의 책임은 없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대부분은 본인이 상대방을 회피형으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대방이 100% 잘했다는 건 아닌데 본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싸우다가 시간 좀 달라고 하고 하루 정도 잠수를 탄다. 그럼 대부분은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더 닥달해요. 너는 왜 싸울 때마다 연락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 좀 달라고까지 한 경우면 이건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싸우더라도 지금 말하고 풀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언성 높아지고 하는 것보다 생각 정리를 좀 하고 화도 삭히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런 상대방에게 너무 사소한 걸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상대방은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우린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별 통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연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과 어떻게 재회를 해야 하나? 이런 경우에 사람과 이별을 하셨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며 이별을 하세요. 우선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마웠고 하던 일 다 잘 되길 바랄게. 잘 지내.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회피 성향이 좀 강할수록 이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긴데요. 한 최소 4일에서 한 달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아주 가벼운 일도 부담스러운 상태이니까 이때 매달리고 구구절절 설득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이때 시간을 주시면 부담감도 줄어들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도 인지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기다리면서 전과 달리 내 삶에 집중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셔도 좋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 올 확률도 높은데, 연락이 안 온다면 기다리신 후 여러분이 연락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시고, 본인 잘못 중 깨달은 부분과 해결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머를 활용해서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주면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잘할게, 내가 미안해, 이게 아니라 앞 순서대로 다 하신 다음에 유머를 좀 발휘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주의할 점은 저자세는 절대 금지입니다. 매달리시면 안 돼요. 또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연락을 할 때 막말을 하셨다면 최대한 침착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 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 유독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피해버리는 경우예요. 꼭 얘기해야 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잠수 타거나 이별 통보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심한 경우면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그냥 알았어, 잘 지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한 달 이상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담담하게 이별 통보에 알았다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고 재회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저자세로 재회하는 건 재회 후에도 계속 힘드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할 때도 저자세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회피형 남자와의 재회를 바랄 때에는 상대방에게 공감과 이해, 그리고 위로만, 본인 잘못만 얘기하면 됩니다. 저자세로 울고 불고 매달리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상대방이 오지랖으로 느낄 수 있으니 과한 관심 말고 가벼운 걱정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사소하다면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바뀔 거라는 보상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은 상대방에게 꼭 잘못을 얘기해야 한다면 그때는 본인의 잘못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방의 반발심을 줄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거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게 아니라 얘는 자기 잘못도 인정할 줄 아는구나, 그걸 먼저 얘기하는구나, 나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런 애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유독 스트레스에 취약한 회피형이라면 거울 치료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잠수를 탄다면 여러분들이 헤어질 마음을 우선 먹고 상대방이랑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연락 와도 똑같이 잠수 타고, 그러면 상대방도 느낄 겁니다.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하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잠수를 못 타죠. 연락이 안 와도 여러분은 이미 헤어질 마음을 먹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그나마 연애다운 연애가 될지 앞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틀린 행동을 할 때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프시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